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진로우 관련 이야기인데요. 진로우의 주가가 3분기에 급락했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급등을 했고요. 15%가량 올랐는데 3분기에 사업을 철수한다. 앞으로의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진짜 급락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 실적 숫자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은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슈퍼앱 계획이라고 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여러모로 이 주택을 재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시기에 잘 판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비용이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슈퍼앱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까 하는데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여행 일정을 잡고 모기지를 받는 것을 전반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컨퍼런스 콜 내용으로 보여드리면 이 CEO가 직접 언급한 말인데요. 이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조사나 쇼핑이나 어떤 지역의 선택이나 주택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뭔가 마감 절차에 대한 계약사항 등이나 여러모로 여러 업체와 연락을 하고 이것들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여러모로 관리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로우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하우징 슈퍼 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대출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넓은 범위의 사업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대출이나 쇼핑 같은 걸 텐데 대출이야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쇼핑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아마 이사할 때 필요한 뭐 가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모로 이 계획은 진로우의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게 언제 가속화되고 서비스가 통합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판매에 대한 건 4분기에 8,300채의 주택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약 5,000채의 주택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여서 여러모로 이번 분기 진로우는 굉장히 잘 보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펌 관련 이야기인데요. 어펌이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어펌이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되기로 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보시면 이 파란색은 장중입니다. 이 회색이 장 마감이고요. 원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어야 하는 기업 실적이 장중에 트위터에 실수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진짜 큰 문제고 제가 미국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소송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이슈거든요. 주가가 뭐 1, 2% 빠진 것도 아니고 80달러쯤에서 고가쯤에 그러니까 당일 고가로 걸었습니다. 여기서 54달러가 됐는데 이게 뭔가 계획된 일정이 아니고 실수로 먼저 공개가 돼서 원래 같으면 장마감 후에 이걸 뭔가 대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됐다 보니까 아마 어떤 시기건 증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을 거고 아마 제 예상컨대 소송 당연히 걸릴 겁니다. 이거 좀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시간을 뭐 완벽히 벗어나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실적마저 좋지 않습니다. EPS가 좀 크게 미스가 났고요. 그리고 매출이 비트가 났지만 여러모로 좀 실적이 좋다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적당히 그냥 보합 정도의 느낌인데요. 역시 위에 이슈가 크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존과의 관계, 그리고 아마존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출 등등이 발목을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활성 소비자나 소비자당 거래 모두 증가했습니다. 기업 자체로만 보면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역시 이 모든 걸 잡아먹는 이슈가 생겼으니까, 네. 아마 이 실적 먼저 공개만 이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거의 고가 대비해서 뭐 거의 30% 빠졌나 30% 넘게 빠진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모로 좀 큰 이슈고 실적이 뭐 좋지도 않았지만 네. 일단 활성 사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점프했는데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규제 관련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좀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실적 장세에서 이 정도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뭔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좀 들긴 드네요. 가이던스가 조금 네 오른 정도긴 합니다. 네. 22년도 22년도 원래 예측보다 정말 조금 높습니다. 네. 12.9B에서 13.1B 정도 되는데요. 이는 원래 1.28B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 높은 정도로 나온 거라서 뭔가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분기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역시 많은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먼저 공개된 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GMV가 이번 분기에 원래 예측치인 78%를 훨씬 뛰어넘어서 1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주주들의 실망감 이게 굉장히 기업을 짓누를 거고요. 안 그래도 이 BNPL 관련해서 요즘에 좀 규제다 뭐다 핀테크가 안 좋다 많은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여러모로 좀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